소위 우리가 말하는 등식이라고 하는 것들, 등식.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어떤 식이 좌변이 우변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 등식. 이 등식의 종류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처음 배웠던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하게 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등식이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항상 같은 식, 이걸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걔는 특정한 미지수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2x-1이 3이랑 같다 라고 하는 등식이 있다면 이거는 x에다가 뭐 0을 대입하면 성립하진 않거든.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성립하진 않거든. 하지만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성립하지 않느냐. 즉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x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린 그럴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방정식의 근 또는 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처음 배울 것은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의 기본 꼴은 다음과 같이 AX는 B의 꼴로 바꾸고 나서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이 식을 무조건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 a가 0은 아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냥 폭 넓게 생각한다면 그냥 ax는 b의 꼴을 그냥 1차 방정식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케이스를 일단 크게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 이게 진정한 1차 방정식이죠. 그럼 그때의 x의 값을 구하면 뭐가 된다? x는 양변을 a로 나눈 a분의 b가 되더라. 두 번째, a가 0이면 그럼 그때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a가 0일 때는 다시 한번 또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는 또 b가 0인 경우, 두 번째는 b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것은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돼버리거든. 그럼 이때는 뭐가 돼버린다? 얘는 항등식이 돼버리는 거죠. 둘 다 0, 0이면 x가 1이든 2든 3이든 항상 성립하지 않느냐? 항등식이다. 해는 실수 전체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수 전체.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방정식에 해는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였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인데,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1차 방정식은 AX는 B의 꼴로 바꿔서 생각하겠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흐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보자. 7-1번 문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7-1번에. 첫 번째 ax-bx가 이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린 주어진 식을 이러한 형태, 좌변은 x가 있는 식, 우변에는 x가 없는 상수의 꼴로 일단 바꿔주는 게 좋고요. 그럼 이렇게 바꾼다면 얘는 a-b 곱하기 x는 인수분해 a-b a 더하기 b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x 앞에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케이스를 나누자였으니까, 만약에 a 빼기 b가 0이라면, 즉 a랑 b랑 같다면, 그러면 a랑 b랑 같으면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다?
항등식이 되는 거였죠. 0 곱하기 x는 0이니까. 그럼 이때는 해는 실수 전체다. 이렇게 되고요. 그쵸? A랑 B랑 다르다면 그럼 양변을 A 빼기 B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때의 x는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네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이었고요. 두 번째 것도 간단한 1차 방정식이죠. 이미는 아니다. P-1 곱하기 P 더하기 5 x가 이꼴 P-8x 더하기 3. 자, 주어진 걸 어떻게 바꾸자? 주어진 거를 AX는 B의 꼴로 바꾸자. AX는 B의 꼴로 바꾸자. 자, 그럼 그렇게 바꿔주면 일단 여기를 전개해보면 P제곱 더하기 4P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넘겨주니까 플러스 8X가 P 더하기 3이다. 다시 X로 묶어주면 P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3X가 P 더하기 3이다. 인수분해 P 더하기 3, P 더하기 1 X가 P 더하기 3이다. 가 되네요. 그쵸? 케이스를 나눠주면 얘가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P가 마삼도 아니고 P가 마이너스 1도 아니라면 그러면 양변을 얘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해주면 X는 남는 것은 P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P가 마삼이면 이것은 0 곱하기 X는 0이니까 해는 실수 전체다. 해가 무수히 많다. P가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는 2가 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네요. 그냥 우리는 요 기본적인 메인, 요 형태에 의해서 1차 방정식을 그냥 풀어주면 된다. 라는 간단한 얘기였고요. 1차 방정식은 역시 쉬우니까, 그죠? 쉬우니까, 잠시만요. 네, 오케이. 네. 자,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7-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자, 7-2번.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절대값 x가 3이다 라고 한다면 너무 쉬운가요? 절대값 x가 3이다. 우리는 x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를 그냥 해버리죠. 절대값 2x-1이 5가 되는 x를 구하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얘는 2x-1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인 겁니다. 넘겨주면은 결국에는 얘가 5일 때는 2x가 6 그러니까 x는 3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면 2x가 마사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절대값을 어떻게 볼 거냐. 일반적으로 절대값 A다 라는 게 있다면 절대값 A는 사실 얘와도 같은 거죠. 루트 A 제곱과도 같은 거고요.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이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A가 된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가 0보다 작으면 걔는 마이너스 A가 된다. 이게 절대값을 푸는 해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 2x-b 5가 되는 x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얘가 0이 되는 x인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빼기 1이 5가 되는 x를 구하고 그게 3이 나오죠. 또 2x-1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 2x-1이 5가 되는 그러한 x를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얘가 된 x를 구하라. 그냥 이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5다라고 놓고 푸는 게 더 빠르다 이거죠.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렇게 구할 수 없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값 fx는 k가 됩니다. 얘를 만족하는 그런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좌변은 절대값이 있는 식, 우변은 절대값이 없는 식으로 바꾼 후에 이 형태로 바꾼 후에 얘를 그냥 한 번에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k가 되는 x를 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 절대값만 있는 식,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절대값 gx랑 똑같다 라고 되어 있어도 굳이 구간을 나누지 않고 바로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가 있거나 두 개가 있는 이런 식들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근데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해와 얘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해가 일치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 왜 그러지 않을 수 있냐면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푼다면 얘를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눈다 이거죠. 첫 번째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2x-1이 0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걔를 만족하는 x를 구해보고 얘를 만족시킬 때 이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봤을 때 실제로 구한 이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푸는 것은 그걸 확인하진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한 다음에 그게 이 식을 만족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은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답 확인까지는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 이 두 형태는 그냥 한 번에 바로 이렇게 식을 써서 푸시면 되고요. 이 두 형태가 아니라면 그때 절대값이 있는 식은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접근하면 됩니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너희들이 수학하를 배우고 나서 수직선과 절대값들의 관계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그럼 얘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진 않고요. 그냥 좀 수식적인 부분으로 절대값을 해석해보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게요. 7-2번 문제에서 첫 번째 3x 더하기 2 플러스 절대값 x 더하기 1은 3이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로는 첫 번째는 이러한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첫 번째는 이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절대값이 0이 되는 즉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첫 번째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마일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절대값이 없는 식으로 바꾸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지만, 하지만 이 형태는 어찌 보면 여기서 얘기했던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는 절대값 fx는 k의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아래 거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절대값 fx는 이꼴 gx의 꼴 다 넘겨주면은 1-3x가 되네요. 라고 한 후에 이제 그냥 x 더하기 1은 1 빼기 3x이거나 또는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1 더하기 3x가 됩니다. 라고 놓고 x를 구하면 얘는 x가 0 나오잖아요. 이거는 넘기고 넘겨주면은 2x가 2가 된다. x는 1이 나오죠. 실제로 x에 0을 집어넣어보자. 두 식 같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자. 두 식은 같나요? 아니죠. x에 1 집어넣어봐요. 1은 2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자라고 했잖아. 확인했더니 얘는 아니고 얘가 되더라. 그래서 1번은 x가 0이라는 그러한 해만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됐죠? 반면에 두 번째 문제, 절대값 x 더하기 2 플러스 절대값 x 마 3 걔가 2x 더하기 2랑 같다.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식을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직관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는 이 두 가지 형태였어.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 꼴이거나 절대값이 두 개만 있는, 그러니까 절대값 위에 다른 게 있지 않은 그 형태는 바로 쓸 수 있지만, 그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풀 수밖에 없다.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그럼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 거야?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해요. 마치 수직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거든. 얘가 0이 되는 x는 3이거든.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구간을 3개로 쪼갤 수 있지 않느냐.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한쪽에 등호 없으면 다른 쪽에 등호 갖다 놓으면 되죠.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누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 음수죠. 음수가 절대값 아래 값이 음수면, 절대값 아래 게 음수면 그것은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얘도 음수니까 역시 마이너스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걔를 만족하는 x를 구하고, 역시 구할 x가 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또 구하고 구해서 최종적으로 그 x값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였죠. 그쵸? 그렇게 해주면 x가 x가 2분의 3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이거 x 구하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거든. 하지만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놈은 아니다. 즉 얘는 모순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이때 x가 2분의 3 나오고요. 이때는 x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2분의 3 요거 하나밖에 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절대값이 있는 그러한 1차 방정식의 형태를 얘기했고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했던 1차 방정식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AX는 B의 꼴.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 해법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게 항상 1차 방정식인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얘가 1차 방정식이 되려면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지 1차 방정식인 거고, A가 0일 때는 실제로 이것은 1차 방정식은 아니다. 그냥 폭넓게 생각을 했다면 그냥 AX는 B의 꼴을 그냥 1차 방정식으로 보자 라고 했는데, 근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형태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이죠. 그런데 2차 방정식일 때는 이게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방정식 이거가 있다 라고 문제에 주어진다면 그때는 이게 그냥 방정식이래. 그럼 이건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그때는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랑 두 번째 A가 0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A가 0이 아니라면은 걔는 2차 방정식이지만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방정식 삐리리리가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때는 x제곱의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면 이거는 이미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뭐죠? A는 0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미 0이 아니다 라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즉 문제가 이제는 문제 앞에 방정식 땡땡땡이냐 2차 방정식 땡땡땡이냐에 따라서 초반에 약간의 접근이 생각해야 되는 거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을 푸는 풀이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이 a 곱하기 x-알파, x-베타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걔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는 알파랑 베타인 거죠. 뭐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A는 여기 아닌 거예요. 그치? 이미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인 거니까 A는 여기 아닌 거고, 그러면 X는 알파랑 X는 베타라는 두 개의 방정식에 글이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는 거죠. 주어진 이 식을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서 좌변을 a 곱하기 x-p의 제곱의 꼴로 바꾸고 우변이 q가 되는 이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던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요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는 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을 거야. 중학교 수학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다음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완전 제곱의 꼴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라던가, 또는 그 빈칸을 채우는 문제들, 어쨌든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 방법이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는 거였고, 세 번째가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얘를 공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 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근의 공식이었고 혹시 그 특정 문제에서 요 b가 즉 x 앞의 개수가 짝수라면 그러니까 요 b가 2 곱하기 b 프라임 x 앞의 개수가 혹시라도 그게 짝수라면 그때는 짝수 근의 공식 그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인데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우린 이 중에서 요 완전제곱의 꼴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이 형태는 굳이 쓸 일이 없게 됩니다. 그 선생님, 중학교 때 나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요. 이걸 왜 많이 푸는 거죠? 얘를 푸는 이유는 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근의 공식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에 중간 과정인 거죠. 근의 공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 형태로부터 유도가 된 식이거든. 그러니까 중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얘를 많이 사용했지만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면 이젠 유도하지 않고 바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느냐? 인수분해가 되면 그렇게 하시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바로 근의 공식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요 방정식에서 각각에 있는 요 x제곱 앞에 있는 요 숫자 x 앞의 숫자 또는 상수 얘를 각각의 개수다라고 하는데 이 개수 a, b, c가 개수가 정수면 근의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럼 요 개수가 유리수라면 유리수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근의 공식 쓸 수 있죠. 그럼 개수가 무리수라면 그러니까 뭐 요 a가 막 루트 3이야. 근의 공식 쓸 수 있죠. 그러면 개수가 허수야. 그러니까 요 b가 뭐 OI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개수가 허수야. 근의 공식 쓸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은 언제 쓰느냐? 개수가 뭐가 됐든 간에 즉 복소수 범위 내에서 개수가 실수든 개수가 허수든 무엇이든 간에 근의 공식은 항상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간단히 생각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냐? 그러면 해라. 안 되면 그냥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넘어가서 7-3번 문제 3번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3번에 일단은 이게 뭐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쉽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 인수분해가 쉽게 되나요? 된다고요? 이게 인수분해가 쉽게 된다고요? 잘 안 될 텐데 잘 안 될 거야 아마. 이게 쉽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NO. 잘 안 될 거라고. 그럼 뭘 하면 된다요? 근의 공식을 바로 써버리면 되죠.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근의 공식에서의 분모가 2a거든. 최고차항 개수의 2배가 분모인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모가 이거의 2배를 해버리면 무리수가 돼버리죠. 그럼 무리수가 되면은 나중에 그거를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이 식의 최고차항 개수를 유리수로 만들고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양변에 뭘 곱한다?
x제곱의 개수의 편례수인 루트 2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도 어차피 근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걔를 곱하고 난 그 식을 먼저 써주면 얘랑 얘를 곱하면 1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한 거 저 그냥 써줄게요.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역시 두 개를 곱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근의 공식 요 식에다 그냥 대입만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방정식에 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루트 2 플러스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루트 이러면 되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 인수분해 할 때 네. 그 앞에 부분에 루트 2 플러스 1이랑 1로 하고 그 상수항을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루트 이러면 되긴 돼요. 맞아요. 되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이면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면 근의 공식을 가란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도 다 인수분해 막 해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되긴 된다고.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모든 2차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 다 돼요. 왜요?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모든 식은 다 인수분해가 된다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문제. i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i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는 0이다. 이 방정식을 풀래요. 역시 이걸 딱 봤을 때 처음부터 바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역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물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럼 뭘 하면 된다?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가 허수면 실수말을 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하자? 양변에 마이너스 i를 먼저 곱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i를 곱해버리면 주변의 주어진 이 식은 x제곱의 개수가 실수로 바뀌는 그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 써버리면 그러면 정답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냥 그거 이용해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7-4번. 4번. 자,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에 이제 절대값이 있거나 또는 이제 가우스가 있는 그런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7-4번. 첫 번째 문제 1번. x제곱 더하기 절대값 2x-1는 3.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얘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생각은 이 식을 절대값 2x-1은 3-x제곱으로 놓고 그러니까 결국 2x-1은 플러스 마이너스 3-x제곱이다 라고 풀거나 두 번째 생각은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첫 번째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절대값이 없는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자, 방법은 두 가지 둘 다 가능합니다. 둘 중에 그냥 생각나는 편한 거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얘는 그럼 풀 수 있을 테니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2번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제곱 걔가 x 마이너스 가우스 x 그런데 x 범위는 0에서 2까지다. 그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가우스 x가 n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가우스 x가 n이라는 것은 x의 범위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역도 성립하는 x범위가 다음과 같다면 그때의 가우스 x는 n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우스 x는 미지수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에 x의 범위를 정해 놓는다면 정해진 구간에서의 가우스 x는 하나의 상수값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그 구간은 뭐냐면, 구간은 이 가우스 안에 있는, 이 가우스 안에 있는 얘가 정수가 되는 값에서 그거 플러스 1이 되는 사이의 값을 말해요. 그럼 이제 x범위가 다음과 같으면 그럼 여기는 x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4까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가 정수가 되는 그러한 x값들은 일단 얘가 정수가 되는 x제곱의 값이 x제곱이 이 사이에 있는 정수 1, 2, 3이죠. x제곱이. 그러면 그때 x는 1,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3인 거야. 이해돼요? 또 얘가 정수가 되는 요 사이에 있는 x는 1인 거죠. 그래서 가우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구간을 잡는 거야. 정수에서 정수 더하기 1까지 그 범위. 근데 그 경계가 되는 그 범위를 이미 다 구한 거거든. 그럼 이제 구한 이 경계가 되는 범위들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누면 첫 번째 x가 0부터 시작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우리 등 없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경계인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이제 뭐다? 좌변에 등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럼 그 다음 경계가 되는 값인 루트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는 작을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 x가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지막의 값인 2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버리면, 그러면 이때는 x제곱도 역시 0과 1 사이 값이고, 그럼 그때의 가우스는 0이죠. 그러니까 얘도 0이고, 그럼 주어진 식은 x제곱은 x가 된다. 즉 x는 0 또는 1이 되는데 0과 1은 둘 다 여기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아닌 거죠. 그쵸? x가 다음과 같다면 x제곱은 1과 2 사이 값이고요. 그럼 그때의 가우스는 1. 그럼 주어진 이 식은 요 범위 내에서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우변도 요 범위 내에서는 가우스 x는 1이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역시 똑같이 x는 0과 1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구간에 속하는 x는 1이다. x범위가 다음과 같으면 x제곱은 2랑 3 사이 값이고 그때의 가우스는 2. 그럼 주어진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의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요 범위에 속하는 x가 존재하느냐? 있거든요. 얼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바로 요 법값 사이에 존재하는 수입니다. 그거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요거였고요. 마지막으로 x범위가 다음과 같으면 x제곱은 3과 4 사이 값이니까 그때 가우스는 3. 그러면 이 식은 x제곱 마 3은 역시 이 값에 대한 가우스는 1이니까 x-1이다. x제곱 다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인수분의 x-2 x 더하기 1은 0인데 걔를 만족하는 x는 요 구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x는 요 두 개의 값이 있는 거죠. 그렇지? 1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정도 선생님 되게 어려운 대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형태가 학교 내신에서는 훨씬 더 까다롭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x범위가 지금 문제는 0부터 2까지라는 이러한 범위가 주어진 발문의 이 상황의 문제지만 정말 악랄한 문제는 x범위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면은 막 x제곱은 0부터 16까지니까 케이스가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거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오긴 했었어요. 우리 창규 선생님이 무슨 생각으로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풀려면 10분 넘게 지나가요. 예, 그런 문제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구간 잘 잡고 나누는 거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의 정의에 대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의 정의. 우리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1차,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들 또 판별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그걸 통해서 2차 함수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생각을 확장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럼 이제 초반 도입부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인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a는 0이 아닌 이거가 있다. 그럼 이거가 두 근 알파랑 베타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얘가 fx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거든요. 인수분해는 항등식이니까. 그럼 결국 얘가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랑 똑같은 얘기니까 결국 그 얘기는 어떻게 나온다? f 알파가 0입니다. 또 f 베타가 0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이것을 근의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근의 정의. 2차 방정식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이런 말은 x에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됩니다. 즉 f 알파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근의 정의. 더 나아가서는 2차 방정식이 주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근계수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를 쓸 수 있는데 그건 오늘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의 정의까지만 얘기를 해보자. 아, 이거가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x에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0인 거다. 7-5번입니다. 7-5번.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다.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꼴 0인 그러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에 근을 구해봤더니 그 근이 a 더하기 bi가 되었다. b는 0이 아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보면 a, b, p, q, r은 실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 실수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문제 제일 끝에 실수다. A, B, P, Q, R은 실수다. 에 동그라미를 칩시다. 이 개수가 실수래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이 A 빼기 BI, 즉 이거의 편례복소수가 근이 된다. 그거를 한번 보여라. 이겁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일단 쉽게 증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근계수는 아직 오늘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근계수가 아닌 방법으로 증명한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된다? 근의 정의를 이용해주면 돼요. 근의 정의 뭐라고요? 아, 이거가 얘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x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p 곱하기 a 플러스 bi의 제곱 플러스 q a 더하기 bi 플러스 r 이꼴 0이란 얘기고 그럼 당연히 각각의 개수들 p, q, r,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 복소수의 3등에 의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그리고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서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다. 이제 뭐 하면 되죠? a 빼기 bi가 그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a 빼기 bi도 집어넣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확인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0이 되는지를 확인한다면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증명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암기하는 겁니다. 이건 암기가 중요해요. 근데요, 암기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시 한번 그것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 a, b, c가 뭐뭐일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 이거가 근이면 그러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다. 여기서 얘랑 얘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 더하기 뭐 2루트 2 뭐 이런 거 그쵸? 그러면 자,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 B, C가 무엇일 때 이거 중요하거든. A, B, C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예요. A랑 B랑 C가 유리수일 때 그럴 때 이게 지금 P, Q, M은 전부 다 유리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M은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그 무리수 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편례수도 그리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개수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 지금 풀었던 요 문제. A, B, C가
어떤 하나의 복소수가 그릴 때 그거의 켤레 복소수도 그리 될 조건은 그 개수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개수가 무엇이다? 지금 했던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러면은 바로 얘가 그리면 그거의 켤레수도 그리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 조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이거는 암기는 해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끔 얘도 둘 다 이 허수가 되는 그 복소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들은 외워두시고요. 개수 조건까지 같이 해서 암기를 해줍시다. 그 얘기였습니다. 오늘 배우는 그 파트는 좀 약간 짧은 파트고요. 짧은 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수업 자체는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네,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7-6번. 7-6번. 자, 필수예제 마지막 문제. 7-6번.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죠. 복소수에서도 계속 다루었었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상황인데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0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하는 요 파트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꼴 0의 한 근이 오메가다.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 여기서 네 가지의 그러한 식을 네 가지의 식을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네 개의 식을 바로 뽑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요. 근의 정의죠. 이거에 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오메가를 집어넣어주면 성립하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는 요 식을 보면 이거 양변에다가 무엇을 곱하고 싶다죠? 뭘 곱하고 싶다? 그죠? 양변에 오메가 빼기 1을 곱하고 싶잖아요. 오메가 빼기 1을. 걔를 곱하면 뭐가 되는데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즉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우린 그럴 때 복소수에서는 거듭 제곱 1이 되는 최소의 요 지수, 요 n을 주기. 그래서 주기가 3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증명했던 이거의 근이 오메가래요. 근데 개수가 다 실수거든. 1, 1, 1. 그리고 요 오메가는 허수거든. 그럼 다른 근은 뭐가 되는 거죠? 그거의 켤레 복소수인 오메가 바가 또 다른 근이 되는 거죠.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근의 곱은 근계수에 의해서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이 조건이 보이면 우리는 보자마자 4개의 식을 일단 쓰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건 습관입니다. 자, 걔를 바탕으로 해서 7-6번을 봤더니 7-6번의 첫 번째 줄 바로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거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1번 오메가의 1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5제곱 더하기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주기가 3. 그럼 그 얘기는 오메가의 10제곱은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얘는 오메가랑 똑같은 거다. 맞나요? 왜요? 오메가의 10제곱이란 오메가의 세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고 이게 1이었으니까 1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는 그냥 오메가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제는 어떻게 하자? 주기가 3이니까 10을 3으로 나눠라. 나머지가 1이다. 그러니까 오메가의 1제곱이다. 그럼 그렇게 보면 얘는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죠. 이거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빵. 그 다음에 2 더하기 루트 3 2 더하기 루트 3 오메가 2 더하기 루트 3 오메가 제곱. 이것도 구하래요.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 이걸 이용해서. 그럼 이걸 이용해서 구하려면 일단 전개 보면 되는데 누구를 먼저 전개할 거냐. 요거를 먼저 전개해 주는 게 더 문제 풀기 깔끔할 거예요. 그쵸? 왜? 이 차수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걔는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전개해주면 요거 4 플러스 2 루트 3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요거 2 루트 3 오메가. 그리고 얘는 3 오메가 세제곱이다. 가 돼버리죠. 자, 요거 얼마냐면 2 루트 3으로 묶어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네요. 근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죠. 그리고 요거는 1. 그러니까 얘는 7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그럼 걔랑 얘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주면 8 플러스 3 루트 3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P는 1 더하기 오메가의 2n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2n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의 2n제곱.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잘못 썼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2n제곱. 자, 얘를 구하래요. 일단 요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그거의 2n제곱인데 짝수 제곱이잖아요. 자, a 곱하기 b의 n제곱이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n제곱이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잖아요. 뭔 말이냐? 이거의 2n제곱은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곱하기 그건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의 2n제곱이니까 즉 오메가의 4n제곱인 거죠. 자, 이 마이너스가 짝수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해되죠? 아니 그러니까 얘가 이건데 그럼 주어진 이 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2n제곱인 거고 그럼 걔는 마이너스 1의 2n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의 2n제곱인데 요거는 1이라고요.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이니까. 그래서 오메가의 4n제곱이 된다 이거죠. 근데 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러면 결국 얘는 오메가의 4n제곱이고 마찬가지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의 2n제곱은 그냥 오메가의 2n제곱이다.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의 2n제곱은 1이다. 얘네요. 근데요, 오메가의 거듭제곱은 주기가
3이거든. 주기가 3이거든. 무슨 말이냐? 얘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n 대신에 1, 2, 3만 대입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뭐다? 반복한다. 그럼 n이 1일 때는 1 집어넣어주면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고 근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잖아요. 그냥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니까 0이네요. n이 1일 때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오메가의 8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1이고요. 그 얘는 오메가 제곱. 이거는 오메가. 그 얘도 역시 똑같이 0되네요. n이 3이면 오메가의 12제곱은 1. 오메가의 6제곱도 1. 1, 1, 1이 합이니까 3이죠. 무엇이란 얘기야? 주어진 식을 n 대신에 1, 2, 3을 쭉 나열해주면 003, 003, 003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겠죠. n이 결국 3의 배수일 때는 3이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0이 됩니다. 라고 정답을 써주면 될 겁니다.